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준비 체조를 하고요.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제목이 부를 부르는 50억 독서법입니다. 자, 저자는 최성락 씨가 되고요. 자, 이 저자는 대학교 교수예요. 교수. 자, 그런데 이분은 책을 많이 읽어요. 근데 책을 읽고 투자를 합니다. 책을 읽고. 순수하게 책만 읽고요. 그래서 투자는 두 가지인데요. 부동산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분야가 뭐냐. 첫 번째가 비트코인입니다. 두 번째가요. 주식인데 한국 주식이 아니고 해외 주식, 미국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투자해서 무려 50억을 벌여요. 50억을. 그래서 자, 책을 읽고 이제 감을 잡아요. 2014년도. 약 9년 전이죠. 2014년도에 우연히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 속에 책을 읽었는 거예요. 남들은 책만 읽고 말 적에 이분은요, 실행을 합니다. 야, 이 비트코인은 사면 돈이 되겠다. 왜? 희소 가치가 있으니까요. 개수가 2100만 개잖아요. 그래서, 요거 사면 돈이 되겠다. 그래서 딱 1000만 원만 투자합니다. 자, 그 당시에 코인이 몇 개? 20개예요, 20개. 그러면 1000만 원 나누기 20개 하게 되면 개당 50만 원, 50만 원. 비트코인을 50만 원에 구입을 해요. 그리고 보유하고 있다가 8년 지나죠, 8년. 8년 후에 투자 금액은 1000만 원인데 팔찌개는요, 무려 10억입니다. 와, 엄청나죠? 예. 그러면 이제 10억 나누기 20개 하게 되면 이 단가가요, 개당 5천만 원입니다. 엄청나죠? 예. 멋진 수익입니다. 예. 그래서 코인을 이 50만 원에 사서 5천만 원에 판다.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 투자해서 10억을 만들고요. 또 아울러 동시에 다음에는요, 주로 이제 해외 주식이죠. 미국 주식을 계속 투자해서 결국 토탈 얼마를 만드느냐? 50억. 50억을 만들어요. 그리고 2021년 2년 전이죠. 2021년도에 50억 모은 다음에 깨끗하게 대학교를 사표를 내요. 그러니까 이제 50 전후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파이어족이죠. 파이어족. 벌 거 다 벌어놓고 이제는 인생 즐기는 것만 남았잖아요. 예. 아주 멋진 분입니다. 순수하게 다른 어떤 것도 없이 책만 읽고 투자를 했다. 근데 이분의 돋보이는 점은요, 아주 무서운 실행력입니다. 실행력. 예. 실행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돈 벌 수가 없었잖아요. 역시 독서는요, 책을 읽은 다음에 실행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얻은 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냐. 자, 책을 읽는 것은 공부가 아니에요. 독서는 공부가 아니다. 이분이 강조하는 것은요, 책을 읽는 것은 엔터테인먼트다. 즉, 즐기는 거래요. 즉, 노는 거래요. 책을 읽는 것은 즐기는 것이다. 즉, 노는 것이다. 자, 우리는 보통 책을 하게 되면 늘 생각하는 게 책은 공부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치면서 늘 공부하는 책만 공부하다 보니까 지겹잖아요. 예. 절대 공부하는 걸로 연결하시면 안 돼요. 자, 이분은요, 책을 그냥 읽어요. 드라마 보듯이. 내가 읽고 싶은 거 그냥 읽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부가 아니라 바로 책은 즐기는 것이다. 책은 노는 것이다. 멋진 말입니다. 예. 제가 책을 많이 읽는 것도 공부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즐기는 거다. 제가 좋아서요. 그 책의 시간에 너무 몰입이 되고 즐거우니까요. 새로운 걸 아니까. 예. 그러니까 책은 즐기는 거다, 노는 것이다.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게 딱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게 되면 이 독서의 방향, 무엇보다 이 방향이 중요해요.
독서를 해야 되는지 그 방향을 설정합니다.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어떤 책이 나쁜 책인지, 책을 어떻게 읽는 것인지 이 방향을 잘 설정을 해줘요. 그래서 한 번은 읽어봐야 될 책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시죠, 공부. 예,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도 공부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부 방향. 여러분이 이 공부하는 방향이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제가 보기에 공부 방향은 공부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향이 잘못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결과가 안 나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도 방향이 중요하고요. 독서도 방향이 중요하고 돈을 버는 것도 재테크도 방향이 중요하고 인생도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는요 좋은 공부 방법으로 방향으로 원래 합격을 하시고 이제 해가 바뀌면요 합격하셨을 테니까 그때부터 독서 방향, 재테크 방향, 인생 방향을 잘 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책을 볼까요? 자, 오늘 책을 보시면 89페이지입니다. 89페이지. 제 2장이죠. 부동산 시장입니다. 자, 시장은요,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출제가 돼요. 한 문제가 잘 나오는데, 참고로 작년 시험, 33회 시험은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1월 달에 내어드린, 기출표 있죠, 기출표. 자, 기출표 간단히 확인하고요. 교재를 보겠는데요. 자, 기출표를 보시면서, 자, 부동산 시장을 봅니다. 시장. 자, 시장 찾으셨죠? 부동산 시장은 한두 문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먼저 첫 번째 까만 세모. 부동산 시장 종합 문제가 5번 나왔죠. 다음에 두 번째 까만 세모. 부동산 시장의 특성. 엄청 나왔죠. 3회, 4회, 5회, 8회, 10회, 10회 때 두 문제네요. 11회 추가시험 16, 17, 19, 21, 22, 23, 33회. 무려 15번 나왔어요. 다음에 부동산 시장 기능이 9회 때, 14회 때 두 번 나왔고요. 또 맨 끝에 보시면 세 번째 줄 효율적 시장에서 문제가 8번 나왔고요. 그리고 전학이 있죠. 계산 문제죠. 정보가치 묻는 계산 문제가 5번씩이나 나왔네요. 5번요. 자,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강의 노트를 보시면서 목차를 분석합니다. 목차. 자, 부동산 시장입니다. 첫 번째, 시장의 의의부터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가요, 효율적 시장이 되고요. 자, 네 번째는요, 효율적 시장인데 할당자가 붙죠. 해서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기출표를 보았듯이 출제 빈도를 보게 되면, 자, 얘가 중요하죠, 특성. 자, 여기서 문제가 15번 나왔고요. 기능은 약하죠, 2번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얘가 중요합니다, 특성. 다음에는 효율적 시장, 3번, 4번 묶어서 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효율적 시장 이론 문제가 8번 나왔고, 8번 나왔고, 다음에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특히 계산 문제 있죠, 전화기. 계산 문제가 뭘 묻더라? 정보가치 구하시오. 자, 정보가치 구하는 계산 문제가 얘가 5번 나왔다. 자, 그래서 시장 하게 되면, 자, 특성을 묻거나 아니면 효율적 시장입니다. 이 두 가지만 집중하시면 이제 고득점이 되실 거예요. 자, 목차 분석했고요. 하나씩 봅니다. 먼저, 부동산 시장의 의의는 공부할 게 없습니다. 왜? 시장은 여러분들이 책을 안 봐도 아시잖아요.
시장에서 사자와 팔자가 만나서 서로 가격을 정하죠. 그래서 시장은요, 가격이 결정되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시장은 한마디로 가격 결정 장소다 해서 가격 결정 기구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 하게 되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부동산 시장은 결론.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를 보니까 어떻게 적혀져 있죠? 바로 불안전 시장이다. 불안전 시장입니다. 그러면 불안전 시장을 알기 위해서는 또 비교합니다. 가장 기준이 되는 시장이 바로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완전 경쟁 시장. 얘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은 가장 기준적 시장이고 가장 이상적 시장이고 가장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 해서 항목이 1, 2, 3, 4, 4가지 있죠. 몇 가지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모든 상품은 동일해입니다. 상품의 동질성. 두 번째는요, 진입과 태그가 자율이 됩니다. 자유로운 진입과 태그가 돼요. 세 번째는 무수히 많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합니다. 해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예요.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바로 완전한 정보, 정보의 완전성을 가리킵니다. 정보의 완전성이다. 자, 따라서 이 네 가지를 모두 AND 조건, 다 갖춰야 됩니다. 모두 갖추게 되면 완전 시장이 되고요. 만약 이 넷 중에서 하나만 결하더라, 하나만 빠뜨리게 되면 그대로 불완전 시장이 되어버립니다. 자, 완전 시장 조건 네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정리하죠. 자, 여러분들이 되게 애들을 지켜보면 애들이 최고 귀여울 때가요. 몇 살 때죠? 주로 한 3살에서 4살 때가 가장 귀엽잖아요. 왜냐하면 이때 되면 이제 뛰어다니고 말도 배우고 재롱도 부리고 애교도 부리고요. 예. 하는 집마다 전부 다 이쁘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 집에 큰애, 자, 큰애가 3살, 4살 때 이때 아마 이런 일이 기억납니다. 한 번은요, 저희 집 애가 3살, 4살 때, 이 골목길이죠, 골목길. 골목길에 이런 거 보십니까? 이거 보셨죠? 자, 골목길 보게 되면, 이렇게 생긴 하수구창 있잖아요, 하수구창. 보셨죠? 그러니까 이제 집에 큰애가요, 쪼그리고 앉아서 이제 이 하수구창 앞에서 쪼그려 앉아서 계속 혼자서 몰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한참 오랫동안. 제가 뒤에서 지켜보니까 계속 혼자서 너무 몰입하길래 도대체 뭐 하나 싶었어요. 제가 살금살금 뒤에서 지켜봤거든요. 지켜보니까 얘가 뭘 하냐면요. 이 왼손에는 100원짜리를 한움큼 움켜쥐고 그래서 100원을 딱 들고 여기다가 100원을 톡 빠뜨리고는 좋아서 까르르 웃고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속으로 제가 미쳤나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얘야, 너 지금 뭐하니? 물어봤더니 얘가 하는 대답이 응? 아빠, 나 지금 저금하고 있어. 저금을 하고 있대요. 어른이 어떻게 이걸 상상하겠습니까? 예. 하는 게 너무 깜찍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3살, 4살 이 애들은요, 서로 몇 명이 어울려요. 한 3-4명, 4명이 어울리게 되면 얘들은요, 적이 없어요. 예. 끼리끼리 몇 명 모여버리면 금방
친해지고 얼마큼 재밌게 노는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3살, 4살 이런 애들을 가리켜서 주로 동자라고 불러요. 동자. 그래서 동자들이 서로 어울리니까 너무 다정스럽게 어울린다. 그래서 동자들은 다정하게 어울린다. 애들이 잘 어울린대요. 동자는 다정하게 어울린다. 동자, 다정, 암기되었습니다. 암기껏. 바로 동자는 다정스럽게 어울린다. 동자, 다정입니다. 따라서 완전 시장하게 되면 그걸 떠올려 뭐 동자, 다정, 동자, 다정. 한번 연습할까요? 자, 떠올려봅니다. 동질성. 자, 자유로운 진입과 퇴거.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 정보의 완전성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갖춰야 됩니다. 그럼 이제, 자, 부동산 비교도 부동산. 부동산 시장이다, 부동산. 자, 그러면 이제 동질성 하게 되면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자, 모든 상품은 동일하대요. 동일하다. 모든 상품은 동일하기 때문에 자, 읽긴 하시죠. 동일한 물건에는 동일한 가격이 성립이 된다. 즉, 일몰 일가법칙이 성립이 됩니다. 동질성.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상품의 동질성하게 하게 되면, 자,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가장 가까운 예가 우리가 먹고 있는 쌀 있죠, 쌀. 쌀이다. 모든 국민들이, 자, 동일하게 쌀밥을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쌀은 동질성을 갖췄다고 예를 들어 봅니다. 그래서 이제 동질성을 예를 들었고. 두 번째, 쌀 하게 되면요.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다. 무슨 말입니까? 자, 쌀 농사를 짓게 되면 언제든지 마음대로 들어와서 진입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농사 짓다가 재미가 없다면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진입과 퇴거가 마음대로다. 자유로운 게 바로 완전성입니다. 세 번째, 자, 다수의 소유자와 공급자, 다수. 자, 그러면 쌀 농사는요, 수요자와 공급자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자, 자, 전국에 5,150만 명 되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쌀을 수요하고 있잖아요. 무수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자, 쌀을 공급하는 농민들이죠. 농민들도 수백만 명,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다. 다음에 정보에 완전성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쌀값에 대한 정보를 말이요. 제가 솔직히 쌀값을 몰라서 어제 검색을 해봤어요. 도대체 쌀 20kg에 가격이 얼마일까? 보니까 대충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한 5만 원 잡을게요. 자, 쌀 20kg에 5만 원 한다고 보았을 적에 이 정보를 자, 모든 국민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똑같이 알아야지 완전한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네 가지를 모두 갖춘 시장은 실제로 어려워요. 이런 시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는요, 가장 기준적 시장이다. 기준이 됩니다. 그럼 이제, 자, 부동산과 비교합니다. 부동산요. 자, 부동산은 첫 번째 동질성. 이거 아니죠. 왜? 우리가 지난 정보 있잖아요. 부동산 특성, 부부 연계, 암기 있죠. 부부 연계. 자, 부부 연계 중에서 개별성. 개별성 때문에 결코 동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성 때문에 일물가법칙도 성립이 안 된다. 첫 번째부터 요건이 맞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시장은요, 진입과 퇴거가 어려워요. 얘가 어렵다. 왜 그러죠? 바로 고가성이죠. 부동산은 몇 억씩 하니까 예를 들면 제 학원이 있죠. 삼성입니다. 자, 제 학원 시설이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러면 이 학원 차리는데 진입하는데 돈이 억대 이상 몇 억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진입도 어려워요. 만약 학원이 잘 안 됐을 때
함부로 처분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퇴거도 쉽지가 않다. 무엇 때문에? 몇 억씩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맞지가 않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무수히 많은 소유자와 공급자다. 이것도 맞지가 않죠. 다시 말하면요, 부동산은 무수히 많은 다수가 아니고 소수. 소수의 소유자와 공급자가 어울린다. 사실 저도 땅 가진 거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소유자와 공급자가 어울릴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완전한 정보. 부동산은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정보가 불완전하죠. 정보가 불완전하다. 예컨대 부동성 때문에 항상 인천, 서울, 대전 이것 때문에 지역이 달라지게 되고 정보를 알 수가 없잖아요. 또 모든 거래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정보를 공개를 꺼려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불완전하다. 결국은 모두가 맞지가 않네. 모두가 맞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강한 형태의 불완전 시장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은 불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시장에 의해서는 항상 완전 시장과 비교하자. 동자다정 네 가지가 모두가 해당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책을 보시면 책을 볼까요? 책은 89페이지죠. 89페이지 보게 되면 네모 1번 시장의 의의가 나옵니다. 자, 의의를 보게 되면 괄호 2번요.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 뭐랬죠? 동자다정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2번 보게 되면 동질성 나오죠. 자 하게 되면 3번이죠. 시장의 진입 장벽의 유무, 즉 자유로운 진입과 퇴거를 말해요. 다음에 다 하게 되면 1번이죠. 시장 참여 수가 무수히 많은 다수의 소유자와 공급자를 말해요. 다음에 하게 되면 4번이죠. 완전한 정보를 가리킵니다. 동자, 다정 네 가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해서 여기서 의의를 보았고요. 자, 드디어 이제 목차 2번 넘어갑니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입니다. 그러면 네모 2번 보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요, 바로 1번 보게 되면 개념이 있죠. 1번의 X 보지 마세요. 시간 낭비예요. 버리시고. 자, 거래 2번 보게 되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동그라미 1번부터 다음 페이지 한 장 넘어가니까 9번까지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자,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은 또 강의 노트를 보시면서 정리하죠. 자, 노트에서도 9개 항목이 그대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특성을 봅니다. 특성. 자, 결국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부동산의 특성 때문이다. 부동산 특성은 여러분들이 아시죠? 부부 연계. 부부 연계 특성 때문에 시장의 특성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 보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 시장입니다. 자, 국지적 시장은 똑같은 말로 지역적 시장이죠. 지역적이다. 그럼 이것을 똑같은 말로 뭐라고 부르더라? 바로 부분시장. 부분시장입니다. 예를 들면, 자, 기억나시죠? 지방에 25평 아파트가 있다. 다음에 서울 강남에 25평 아파트가 있다. 똑같은 구조, 똑같은 건설사인데요. 그런데 가격이 다르잖아요. 지방은요, 한 4억, 5억 안팎하고 강남은 15억, 20억 넘어가잖아요. 똑같은 아파트인데. 이런 차이가 무슨 차이? 지역 차이. 즉, 지역적으로 시장에 세분화가 나타나는 부분시장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뭐 때문에? 이유가요. 자, 이유가 바로 어떤 특성 때문에? 바로 부동성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특성의 근거를 보게 되면 부동성 때문에 국지적 시장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동산 시장은 수요 공급 조절이 어려워요. 수급 조절의 곤란성입니다. 여기서는 뭐가 문제가 된다? 얘가 문제가 돼요. 공급. 그래서 옆에 설명이 되어 있죠. 특히 공급이 문제가 된다. 공급. 자, 공급하게 되면 특히 공급을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로 단기 공급을 즉각 늘릴 수가 없죠. 그래서 단기는 비탄력적 공급이다. 단기 공급은요, 비탄력적입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그래프로 확인해 볼게요. 그래프로. 자, 그래프로 확인하게 되면 먼저 자, 두 개를 비교해요. 첫 번째는 토지다, 토지. 자, 토지부터 비교합니다. 가격과 수량이죠. 이렇게 봤을 때. 자,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절대로 증가 못 시킨다. 아시죠? 바로 부정성이죠. 그러면 얘가 수직이 돼요. 토지 공급은 절대로 수량을 이렇게 증가 못 시킨다. 얘가 바로, 자, 토지 공급은 수직이 된다. 어떤 공급? 물리적 공급입니다. 물리적 공급은 증가 못 시킵니다. 그러나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죠. 용도적 공급은 증가시킬 수가 있다. 이게 바로 다른 말로 경제적 공급입니다. 따라서 경제적 공급은 이렇게 증가할 수 있다. 얘가 바로 경제적 공급입니다. 네, 토지는요, 물리적 공급, 경제적 공급 그래프가 달라지더라. 다음에 주택을 비교해봐요. 주택. 자, 주택은요, 단기와 장기로 변합니다. 단기와 장기.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주택을 짓는데 하루 만에 지을 수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은 단기에 하루 동안 지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가 수직이 돼요. 뭐지? 단기. 그래서 주택도 단기에는요, 바로 주택을 지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비탄력적입니다. 그러나 이 주택도요, 장기로 간다면 장기. 1년, 2년 시간 주어지게 되면 주택을 100세대건 1000세대건 공급을 마음대로 늘릴 수가 있죠. 얘는 장기가 된다. 장기가 된다. 그래서 단기에는 비탄력적 공급을 못 늘리지만 장기적으로는 탄력적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바로 결국 토지건 주택이건 전부 다 공급을 늘릴 수가 없다. 공급이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런 이유가 어떤 특성 때문에? 바로 부정성이죠. 부정성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시장은 바로 비공개성이죠. 정보를 공개하기를 꺼려합니다. 비공개성. 네 번째, 부동산 시장은 표준화가 어려워요. 똑같은 물건이 없잖아요. 해서 비표준화성입니다.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다섯 번째, 유통체계가 조직화되지가 않다. 해서 바로 비조직성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이제 묶어서 본다면요. 자, 비공개성, 비표준화성, 비조직성, 시장이 비가 된대. 이런 이유는요. 이런 이유는 어떤 특성 때문에 공통되는 특성은요. 바로 개별성이다. 개별성의 특성 때문에 비공개, 비표준화, 비조직화 이런 성질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부동산은 자 법적 제한을 받죠. 공법상, 사법상 제한을 받습니다. 공사법상 제한을 받는 시장이다. 자, 제한의 정도가 심하다, 규제가 심하게 되면 시장은 침체가 될 것이고, 제한을 풀어준다,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시장은 활성화되겠네. 이에 따라서 시장은 달라집니다. 자, 이런 이유가 또 어떤 특성 때문에? 바로 부정성이죠. 자, 부정성 때문에 토지가 절대 부족하죠. 토지가 부족해요. 토지가 부족하니까 결국 일반 동산보다 사회성과
공공성이 높아요. 즉 공익 개념이 강해요. 강하니까 뭐가 필요하다? 공적 제한. 그래서 공적 제한, 공적 규제가 필요합니다. 규제가 필요하다. 일곱 번째, 부동산 시장은 자금의 유용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자금의 유용성이다. 여기서 자금의 유용성은 쉬운 말로 은행의 융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 은행 융자를 많이 하더라. 예. 많이 하는 만큼 시장은 활성화될 거고요. 융자폭을, 대출폭을 제한시킨다. 그래서 시장은 위축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융자 한도에 따라서 시장은 좋아지기도 나빠지기도 합니다. 왜 융자가 필요합니까? 유용성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바로 고가성이죠. 부동산은 몇 억씩 하기 때문에 일부는 내 돈, 나머지는 대출, 융자가 필요합니다. 다음에 여덟 번째, 부동산 시장은요, 특히 외부 효과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외부 효과의 영향을 많이 받더라. 자, 만약 우리 동네가 있어요. 우리 동네에 시청이 옮겨온대. 동네가 얼마나 좋아집니까? 환경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우리 동네에 GTX 역사가 들었었는데요. 동네가 시장이 너무 좋아집니다. 거꾸로 우리 동네 주변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었었는데 동네가 확 나빠집니다. 그래서 특히 외부 환경 영향을 많이 받더라. 자, 이런 이유도 기억나시죠? 자, 이것은 바로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이죠.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아홉 번째, 부동산 시장은 투자의 고정성입니다. 투자의 고정성이다. 이 말은요, 한 번 투자하면 5년, 10년, 평생 오래 가잖아요. 오래 가더라. 이 말이 다른 말로 매매 기간의 장기성입니다. 사고 파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 매매 기간의 장기성 이렇게도 불러요. 자, 이런 특성의 이유가 뭐 때문에? 바로 고가성이죠. 몇 억씩 하니까 사는 것도 몇 년 동안 몇 억을 모아야 되고 비싸니까 파는 것도 금방 안 팔려요. 이렇게 장기가 소요된다. 그럼 장기가 소요된다. 장기만 나왔다면 시간 개념이다. 영속성. 영속성과도 관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특성하게 되면 이렇게 많은 특성들이 어떻게 비롯된다? 부동산 특성으로부터 이렇게 비롯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시장의 특성. 우리 교재는요, 바로 90페이지까지의 설명입니다. 자, 특성이 나왔으니까요, 그냥 참고로 편하게 한 번 더 떠올려본다면, 옛날에 공자왈, 맹자왈 하던 시대가 있었죠. 공자가 키가 크다고 했죠. 2m가 넘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 공자가 요즘 아직까지도 날씨가 쌀쌀해요. 이 난방만 걸치면 저녁이면 쌀쌀해서 추워요. 그래서 이제 공자가 날씨가 좀 쌀쌀하고 하니까 외투를 걸쳐요. 공자가 외투를 걸쳤다. 오, 나왔네. 공자 외투. 공자 외투. 그래서 공자가 외투를 걸치고 이제 제자들하고요. 점심 먹으러 가자. 모처럼 뭘 먹지? 국수를 먹어야지. 국수가 두 가지가 있죠. 잔치국수도 있고 비빔국수도 있고요. 기왕이면 비빔국수를 먹자. 자, 비빔국수를 어떻게 먹어요? 비벼서 먹지. 어떻게? 국수를 비벼서 먹죠. 그래서 자, 어떻게? 국수를 비벼서 먹다? 국수 비비비. 국수 비비비.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시장에 특성하게 되면 공자가 외투를 걸치고 해서 비빔국수, 국수 비비비 하시면 이제 모두가 정리가 될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가 시장의 특성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어서
자, 그러면 이제 91페이지, 92페이지 시장의 특성 보았고요. 92페이지입니다. 92페이지. 그래서 한번 시장의 기능. 자, 기능은요. 지난 과정 들어보신 분들은 전부 다 목차 5개 밑줄이 있을 거예요. 목차만 볼게요. 1번 자원 배분 기능, 2번 교환 기능, 3번 정보 제공 기능, 4번 가격 창조 기능, 5번 양과 질의 조정 기능이다. 6번은 버리라고 했죠. 그래서 5가지. 5가지 제가 분명히 암기를 시켜드렸어요. 예. 어떻게? 저의 첫사랑. 어떻게? 자고가 정량이죠. 자고가 정량. 해서 시장의 기능하게 되면 5가지 자고가 정량입니다. 다섯 가지가 기능이다. 그래서 시장에서 자원 배분 기능이다. 즉 사고 팔고 기능은 말이에요. 사고 팔고 자원 배분. 두 번째 시장에서 이제 교환이 가능하죠. 교환 기능. 교환도 가능하다. 세 번째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가격 결정 또는 가격 창조 기능이다. 가격이 결정 창조가 되고요. 시장에서 정보를 얻죠. 정보 제공 기능입니다. 다음에 생산 마지막으로 양과 질의 조정이 하나죠. 양과 질의 조정 기능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5가지 자고가 정량 5가지가 시장의 기능이 된다. 기능. 자, 그래서 얘가 몇 번 나왔다고 했지? 15번. 엄청 나왔고 얘는 몇 번 나왔지? 딸랑 2번. 그래서 기능은 수월하잖아요. 다음 중에서 시장의 기능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틀린다. 한 개 싹 지우고요. 여기다가 뭘 집어넣지? 특성을 집어넣으면 틀린 말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국지적 기능 틀렸잖아요. 국지적은 기능이 아니고 특성이다. 특성. 그러니까 이러면 틀린 말이 되고요. 여기다가 뭘 집어넣지? 비비비 집어넣자. 비공개 기능하면 틀린 말입니다. 비공개는 특성이다. 그래서 비조직적 기능 틀린 말입니다. 비조직적인 특성입니다. 구분되시겠죠? 따라서 시장의 특성과 기능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교재 보시면서 한 장 넘어가죠. 94페이지. 자, 94페이지 보시면 네모 3번. 주택시장은요. 주택시장.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고로 3번 있죠. 주택의 여과과정. 주택의 여과과정은요. 다음 주 정책에서 따로 설명을 상세히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정책에서 공부하는 걸 하고 얘는요. 일단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다음 진도가요. 98페이지. 자, 98페이지 보시면 드디어 효율적 시장 나왔죠. 효율적 시장이다. 효율적 시장. 지금부터 효율적 시장을 공부합니다. 자, 먼저 효율적 시장은 뭘 가리키느냐? 무엇을? 그러면 자, 효율적 시장은 바로 정보. 자, 키워드가 정보가 돼요. 어떤 정보가 발표되자마자 즉각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이 된대요. 어떤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이 된대요. 이런 시장이 바로 효율적 시장입니다. 자, 예를 들면요. 정보하게 되면 특히 부동산이나 주식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은 정보에 특히 민감합니다. 정보에 민감해요. 그래서 부동산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오늘 아침 종합신문을 보았더니 자, 신문기사가 이런 기사가 떴다고 가정해봐요. 자, 2달 뒤에 5월 1일부로 서울시 외곽 지역에 그린벨트가 5월 1일부로 풀린다는 기사가 떠버렸습니다. 그럼 이때 이 기사가 뜨게 되면요. 그 지역의 땅값은요. 지금부터 급등합니까? 5월 1일부터 급등합니까? 지금부터 바로 급등하잖아요. 어떤 정보가 즉각 가치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정보하게 되면 정보는 시점에 따라서 3가지가 있죠. 과거 정보, 현재 정보, 미래 정보. 그래서 3가지 정보를 구분합니다.
또 정보하게 되면 볼까요? 동자 다정 중에서 정보 요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완전시장 조건 동자 다정 중에서 이 정보가 나왔으니까 정보만 나왔다면 뭘 가리킨다? 효율적 시장하고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효율시장은 여기까지 개념 보았으니까 책을 보면서 이제 확인해요. 자, 책을 보시면 98페이지 있죠. 98페이지 보시면 괄호 1번. 자, 시장의 효율성이 나오는데, 자, 그 중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요. 자, 밑줄입니다.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즉각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한다. 밑줄 하시고요. 괄호 2번 내려가요. 2번 보시면 유형.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1번 약성 효율적 시장, 2번 준강성, 3번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는 한 장만 딱 넘겼더니 표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되겠는데 이 표를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제 강의 노트를 보시면 정리가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강의 노트를 보시면서 정리합니다.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자, 긴 표가 나오죠. 자, 표를 이렇게 옮겨서 설명을 드렸어요. 표가 길어요.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먼저 시장 형태. 자, 시장 형태가 세 가지인데요. 표를 그대로 보시면 첫 번째 약성, 다음에 준강성 효율적, 세 번째 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러면 자, 요거 두 개 묶어서 바로 불완전 시장이다.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고요. 그럼 이제 얘는요, 바로 완전 경쟁 시장이다.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효율적 시장은 항상 완전 시장, 불완전 시장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를 해요. 하나씩 본다면요. 정보는 시점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 정보 해서 첫 번째 과거 정보. 다음에 현재 정보. 다음에 미래 정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약성 효율적 시장은 오로지 과거 정보만 즉각 가치 반영이 되었대. 얘만. 그러니까 현재, 미래는 몰라. 과거 정보가 즉각 가치 반영이 되었대요. 다음에 준강성 시장은요, 과거 포함, 현재를 포함하고요, 현재 정보까지가 그대로 반영이 되었대요. 미래는 아니다. 몰라. 세 번째, 강성 시장은 과거 포함, 현재 포함, 미래 포함, 모든 정보를 전부 다 알고 있대요. 결국 강성시장은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알고 있다는 것이 뭘 말해요? 완전한 정보를 말해요. 완전한 정보이다. 그러니까 완전한 정보하게 되면 여기서 공부했잖아요. 완전한 정보는 어떤 시장, 완전 경쟁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등식이 있고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결론, 완전 경쟁 시장은 강성 효율적 시장에 가장 부합되는 시장입니다. 그럼 이제 자, 부동산 시장은요.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시장이죠. 불안전 시장인데 부동산은 모든 정보를 완전히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얘는 될 수가 없어요. 얘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준강성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어디까지의 시장이다? 준강성까지의 시장입니다. 요거부터 구별해야 됩니다. 다음에 분석 방법입니다. 약성시장은 과거 정보죠. 그러면 과거를 분석하죠. 과거 분석입니다. 이 과거 분석을 다른 말로 기술적 분석이다라고 불러요. 기술적 분석이 됩니다. 다음에 준강성 시장은 현재 정보죠. 현재 정보, 현재를 분석하자. 현재 분석을 다른 말로 기본적 분석입니다. 기본적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도요, 이렇게 클로서 바꾸게 되면요, 바뀐 문장은 틀린 말입니다. 해서 약성은 과거 분석이다, 기술적 분석, 준강성은 현재 분석이다, 기본적 분석입니다. 반면에 강성시장은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분석 자체가 X, 필요가 없는 시장이에요. 필요가 없다. 다음에 초과인입니다. 자, 그러면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초과인도 칸이 두 칸이 있죠. 이렇게 한 칸, 두 칸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서 왼쪽은 적어줄래요? 원칙. 여기다가 원칙 적어주고 원칙. 오른쪽은요, 예배 적어주고 원칙과 예배다. 결론입니다. 다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시험은요, 원칙. 얘가 가장 중요해요.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세 가지 시장은 모두가 초과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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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꼭꼭꼭 적어주세요. 모두가 X, 얻을 수가 없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요, 약성시장은 전부가 과거만 알고 있잖아요. 모두가 과거만 알고 있다면 당연히 과거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대상에 초과이 없는 것이고, 준강성시장은 현재 정보까지는 다 같이 알고 있으니까 역시 초과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고, 강성시장은요, 모든 정보를 다 같이 똑같이 알고 있으니까 초과를 얻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얘는 빈출, 아주 잘 나와요. 아주. 예외는요, 예외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X 되어 있죠. 예. 하나씩 봅니다. 먼저 약성시장은 모두가 과거 정보를 알고는 있는데 예외적으로 특정 소수가 현재나 미래 정보를 미리 알고 있대요. 과거만 알고 있는데 특정 소수가 현재나 미래 정보를 알고 있다면 얘들은요, 더 먹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초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준강성시장은 현재까지 정보를 다 알고 있는데 특정 소수가 미래를 알고 있대요. 미래의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면 이 사람은 더 많이 먹죠. 초과를 얻을 수가 있는 예외가 성립이 되겠네요. 그러나 강성시장은 모든 정보를 다 알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예외가 없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상인입니다. 세 가지 시장은 모두가 정상인은 얻을 수가 있다. 정상인은 얻을 수가 있대요. 여기까지 표를 완성을 했습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하고 쉬겠는데요. 정리하자면, 자, 시장 형태가 하나, 둘, 세 가지가 있는데, 이때 강성 효율적 시장은 모든 정보를 다 알기 때문에 완전한 정보 때문에 완전 경제시장과 이렇게 부합되는 시장입니다. 얘를 말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요, 강성은 결코 될 수가 없고 어디까지? 준강성까지의 시장에 속한다. 이것부터 구별하시고요. 다음에 우리 시험은요, 요거 분석 방법. 그래서 약성은 과거 분석이다, 기술적 분석. 준강성은 현재 분석이다, 기본적 분석. 강성은 분석이 필요가 없다. 왜?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가 바뀐다면, 바꿔서 묻는다면 틀린 말입니다. 바뀐 단어만 조심하시면 돼요. 가장 출제가 잘 되는 거 이겁니다.
얘가 가장 빈출, 잘 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세 가지 시장은 모두가 초과는 얻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이다. 그래서 이 표를 통해서 공부하시면 정확히 문제를 풀 수 있고 모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교재 100페이지 앞부분의 설명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어서 교재 100페이지 보시면 그걸 3번에 있죠. 할당 효율적 시장력. 얘는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